가볍게 넘겼던 발의 통증, 족부 질환. 발목 관절염, 족저근막염.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요? 염증을 다 긁어냅니다. 인공관절 기계를 집어넣어서. 발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또 발만 보고 계시죠. 교수님이 어떤 신발 신으시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뭐 상품명 얘기하면 네요. 와,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런 거. 교수님이 깔창 만들면 학깔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명의들의 진행을 맡은 안현모입니다. 오늘도 건강해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톡 쏘는 명예길에서 톡톡톡 쏘는 질문을 하고 싶은 홍인규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고로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김학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발은 저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발이 이렇게 병에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각종 병에 잘 걸리는 걸까요? 일단은 그 동물들은 네 발로 다니니까 앞발과 뒷발로 체중 분산이 되지만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거든요. 네. 유일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지구의 수직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쉬거나 조격을 해주면 대부분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네. 그 관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큰 질병이 생기게 되죠. 특히 무지외반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지라는 게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방치해뒀다가 악화가 돼서 이제 그 발가락을 살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목 인대를 자주 접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겹질리니까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절이나 연골이 손상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발목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뇨병 있는 분들이 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발이 썩는다는 당뇨발. 그런 거. 예, 그쵸.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왼쪽 발에 있는 거. 무좀 있으세요? 아, 왜 그러세요? 내성 발톱. 어릴 때 롤러장 갔다가 롤러 타다가 여기 왼쪽 발가락이 찌릿찌릿했는데 이거 괜찮겠지 하다가 30년째 지금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그거는 내성 발톱을 그때 생기신 게 아니고요. 원래 갖고 있던 요인이 그 롤러장에서 굉장히 쪼이는 신발을 신어서 발톱이 변형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조금 발톱의 변형을 좀 교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랬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때 조금만 했으면 완전 완치가 금방 되는 건데 정형외과를 냅뒀다가.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좀 내성적이라 내성 그래서 발톱이- 내성 발톱. 예. 근데 이 내성 발톱만 해도 엄청 불편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다른 아픔들은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발은 정말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발은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에 초기에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관절염이 되게 심해서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받으셨고요. 이제 반대쪽 인공관절 수술하는 걸로 해서 아니, 인공 무릎은 아는데 네, 인공 발목도 있어요? 네, 인공 발목도 있습니다. 개발된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요. 어? 지금 나와 있는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발목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끔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길래 양쪽을 다 수술해야 돼요?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제일 먼저 빨리 망가지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것들을 지내시다 보면 이제 발목을 이제 또 삐끗삐끗하는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연골에 부딪히면서 연골 손상을 일으켜서 연골이 다 닳아버리면 이제 아파서 못 걷게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 특히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짱다리라는 네.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짱다리가 됨으로 인해서 발 안쪽에 발목 안쪽에 이렇게 힘이 많이 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간다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안쪽부터 닳게 되니까 인공관절로 바꾸는 게 됩니다.
그럼 저 환자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가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요. 반대쪽은 한 2년 전에 하셨고요. 반대쪽이 심해서 이번에는 그 오른쪽을 이제 인공관절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인공관절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그 특수한 인공관절 기계를 집어넣어서 지금 우와. 시행을 하는. 근데 전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바로 또 오른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뼈가 튀어나온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꺼내가지고 관절 움직임을 좋게 하는. 웃자란 뼈들인가요? 네, 웃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관절을 딱 넣어서 딱 수직으로 맞느냐, 우리 원래 하는 거랑 이런 게 맞는 거고요. 번쩍번쩍거려요. 예, 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거. 와, 순금이에요? 아, 순금은 아니고요. 특수한 티타늄을 이렇게 코팅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색깔은 금 우와. 색깔이지만 순금은 아니고요. 발목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작아서 저거를 세밀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해부학적으로 저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무슨 목공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쵸. 네, 목공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조각가 같으세요. 저는 주변에 형들이 발목 관절염, 그리고 족저근막염 네.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세요. 네, 네. 이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젊었을 미리 때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 특히 족저근막이라는 건 조금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고무줄을 자꾸 늘렸다 줄였다 하면 찍 늘어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레칭을 잘해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을 근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근데 손으로 하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그 계단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네. 발끝을 내리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네. 올라가죠. 이런 네. 거를 쭉 해주는 것도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그 스트레칭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500ml 페트병을 얼려서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서 스트레칭을 자꾸 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녁 때마다 해주신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치료 방법이기도 하지만 예방 방법이기도 합니다. 꿀팁이네요. 그리고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목에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운동이 좀 필요한데 내측이라 그래서 발목 안쪽으로 가는 근육이 훨씬 많거든요. 거기가 힘도 세고 바깥쪽으로 가는 인대 근육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발로 서서 발 뒤꿈치를 들고 버티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버티는 거를 매일 해주신다 그러면 발목 인대가 자꾸 다치거나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와, 이렇게 예방법을 깔끔하게 말씀해 주신 교수님은 처음이세요. 그러니까요. 발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저봐, 또 발만 보고 계시죠. 네, 발을 사랑한다니까. 구골이라는 게 있어서 뭐 가까이 가서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골이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여기 뼈가 하나가 이렇게 뚱하니 동떨어져 있잖아요. 3차원으로 뼈가 형성되는 씨앗이 2개가 있는데 네. 어머니 뱃속에서 네. 태아 때 있던데 그게 이제 자라면서 이게 합쳐져야지 되는데 합쳐지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발의 밸런스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저분 같은 경우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네, 건가요? 통증이 있는 경우가 병원을 찾아오는 거고요. 실제로 있어도 작은 크기로 있다 그러면 통증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통증을 일으키는 타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거죠. 인대 붙어 있는 것도 염증이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술을 동시에 하고 요거는 떼어서 없애고 후경골 건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후경골건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경골건이라는 게 아치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 아치를 받쳐주는데 이렇게 쿠션처럼 쫙 발바닥에 퍼져 있는 근육이어서 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평발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후경골건염이라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탄력을 잃으니까 받쳐주지를 못하잖아요. 네. 받쳐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발은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럼 주저앉게 되면 발이 틀어지고 발의 모양이 달라지고 걸을 때 이제 무릎도 되게 아파지고 뭐 이런 통증도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성 질환하고도 관련있죠.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은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후경골 건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이즈 히드너 시작합니다. 저분도 이제 인대 그 뼈를 떼어내고 그 자리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 인대를 다시 부착을 해서 그 인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워낙 인대가 얇고 뼈가 약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잘 원래 자리에다가 잘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볼 같은 게 여기 있었던 걸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버려요. 저는 암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건 못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걸어야지 사람이 근육도 있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럼요. 발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발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또 많이 하세요?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무릎도 그렇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걷게 된다면 많이 쓰거든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수영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거 그리고 그 자전거가 이제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는 그 헬스클럽 같은 데서 안 굴러가는 우리 그런 자전거를 타시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게 발에 좋아요? 네. 아, 자전거 탈 때 발 뒤꿈치가 페달에 닿지 않죠? 네, 가운데가 다. 가운데가 닿거나 아니면 끝이 닿는다 그러면 발가락 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돌아가니까 발목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수동적인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발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너무 많이 쏟아지네요, 오늘. 빨래 걸어놨던 거 다시 지금 빨래 걸어놨던 거 빼고 다시 빼고 앉으셨어요. 지금 우리 네. 구독자님들이 발, 또 다리에 좋으니까요. 빨래 이제 그만 돌리시고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에 뼈가 26개 또는 27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뼈가 그렇게 많아요? 네. 27개요? 발의 역할이라는 거는 느슨하면서도 단단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왜? 느슨하면서 단단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발 얘기 나오니까 되게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 거예요. 발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이 채광이 좋아요. 그래서 진료실이 더 좀 빛났던 좋은 것 곳에 같아요. 위치하고 계신 것 저기는 같아요. 진료실이 아니고요. 제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의학연구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주로 저기서 일을 보고 저희가 병원이 3개가 있고 의과대학이 있고 네. 뭐 캠퍼스들이 한 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인 연구 관련돼 있는 것들을 조율하고 하는 거를 저기서 하기 때문에 저기가 제일 좋아서 찍은 겁니다. 행정을 예. 또 겸하고 계시네요. 네네, 행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일단은 볼이 넓은 신발이 교수님이 어떤 신발 신으시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아, 저거요? 오늘 신으신 거 똑같은 거네요? 네, 이게 제일 편해서. 뭐예요, 신고 이게? 뭐 상품명 얘기하면 스케쳐스인데요. 맞아. 네, 저거 되게 오늘 편한- 완판이다. 네. 특히 정형외과 교수님들 중에서 저런 신발 되게 많이 신어요. 우리 운동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아식스, 아디다스, 뭐 나이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품으로 뭐 프로스펙스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거기 신발마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아식스 같은 경우는 바깥쪽을 보충을 해줌으로 인해서 발목이 이렇게 휘는 거, 안쪽으로 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 창이 좀 넓거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쪽에 쿠션을 많이 넣어요. 네. 거기에서의 쿠션 흡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발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마다의 특징이 있는 거고요. 특히 발 전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그 신발은 홍익규 씨도 신발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골프화 중에 에코. 있죠. 네. 있죠. 대부분 보면 약간 안쪽에 발 안쪽에 살짝 서포트를 살짝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깔창처럼. 네. 근데 너무 심하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평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발 이런 그 요족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게 있으신 분 모든 분들한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발 뒤꿈치로 충격을 흡수해 줄 때 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해 주느냐.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뛸 때 약간 앞이 살짝 들려 있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제일 적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고 고르시면 돼요. 요새 또 런닝이 난리인데 네. 런닝화 고르는 또 꿀팁. 러닝하고 오르는 거 네. 단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신발을 와, 고르는 게 역시 완전히 달라요. 전문가. 우리가 장거리를 뛸 때는 뒤꿈치부터 닿지만 단거리를 뛸 때는 앞꿈치부터 닿습니다. 그러니까 아. 앞이 편한 발이
단거리용이고요. 뒤가 편한 신발이 장거리용으로 장거리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워낙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거 신었으니까 잘 달린 애가 아니고요. 네. 나는 이게 내가 신기에 편해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고. 저는 교수님 댁에 신발장 한번 열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What's in my 신발장. 신발 몇 개 없네. 또 궁금한 거, 궁금해요. 양말 얇은 게 좋은가요? 두꺼운 게 좋은가요? 양말은 땀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은 거고요. 네. 신발 신으실 때 사실은 땀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두꺼운 게 훨씬 좋고요. 땀이 좀 적으신 분들은 얇은 양말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땀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잘 때 네. 수면 양말 신는 거는 좋은 거죠? 좋습니다. 수면 양말. 야. 예, 예. 단답형으로 끝났어요. 아, 좋네요. 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끝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 혈액순환이 제일 적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를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좀 더 도움을 주는으로 인해서 수면 양말은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여쭤보기 잘했다. 저 발 뒤꿈치랑 이걸 다 교정술 받아서 좀 한 10년 정도 쓰시다가 농사 짓는 분이셔서 그냥 막 물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골수염이 생기셨어요. 골수염, 발 뒤꿈치. 뒤꿈치에.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골수염 치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예전에 거기에 집어넣었던 그 쇠판 같은 그런 거를 제거해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인공관절할 때 또 제거를 해야 되니까 아, 복잡한 수술이네요. 발의 뒤꿈치뼈를 거의 반을 갈라서 그걸 한 다음에 다시 또 그게 땅을 가장 먼저 딛는 부위인데 네. 아프기도 많이 아팠겠지만 거기를 가른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어휴. 저기 까맣게 보이는 저 부분이 지금 골수염이 차 있는 부분. 골수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몸의 바깥에 외부에 우리 피부에는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균이 어떤 이렇게 피부에 열린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어머. 예.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꼭 소독을 하시고 어머, 고기를 어머. 보호해 주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이야, 발에 수술이 참 다양하구나.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저거를 벌려서 저 안에 있는 이제 와, 염증을 다 긁어냅니다. 하나씩. 고려대학교 병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시멘트라는 게 있어요. 골시멘트. 골시멘트. 예. 네. 골시멘트에 항생제가 섞여 있는 거가 있고요. 항생제가 섞여 있는 그 시멘트라는 건 빈대다 다 채워넣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있을 그런 균들이나 이러는 것들이 항생제를 죽으라고 하는 거고 골수염이 있는 부분에 고기만 딱 집어넣어서 그 안에다가 그 항생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수님들도 저런 걸 하시기 때문에 골수염이라 그러면 검색하면은 고대구로병원 나와서 다들 오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렇게 하면 다시 재발은 안 해요? 재발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골수염이라는 게 그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그 죽은 조직과 염증 조직을 다 없애지만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는 뭐 한 12~13번 수술하는 경우. 12~13번이요? 예. 여러 번 한다고 환자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한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이제 이런 그 장화 같은 거 신으시는데 땀 차고 물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상처가 나셨대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아이고. 이렇게 냅두셔갖고 오래돼서 생기는 거지. 그거를 관리를 좀 잘 하셨었으면 저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굴에는 한 10개 바르잖아요. 근데 발에는 아무것도 안 발라주는 발에는 게 잘 안 바르시죠. 네, 정말 발의 소중함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김학준 교수님 모셔놓고 약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맞아요. 같은 거 한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녹화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시작하게 됐을 때 되게 제가 선배들한테 되게 막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남들 안 하는 거 뭐 하려고 하냐고. 왜냐하면 보통은 뭐 무릎이라든가 뭐 척추라든가 이게 큰 부분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보다는 남들 안 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남들 안 하는 거를 이렇게 하시다가 1인자가 되셨잖아요. 아직 1인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거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 100만 시청자분들에게 발 건강을 위해 이런 거 하나 꼭 지켰으면 좋겠다. 제일 강추하는 거. 발을 안 씻으시더라도요. 하루에 한 번 발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울 보듯이. 거울 보듯이 보통 자기 발 잘 안 보잖아요. 안 보죠. 네, 못생겼어요. 네. 그래도 이뻐해 주시고 만져보시지는 않으시더라도 발에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 번씩 발을 쳐다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어느 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때 상담하시면 되니까. 전 사실 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발이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욕심내서 더 관리하는 거죠. 맞아요. 발도 길어서 뭐 양말도 신기 힘드실 텐데. 다른 게 아니라 아치가 예쁘다고. 네, 아치 이쁘신 그치. 분들. 네. 자, 오늘부터라도 발을 꼭 보고 발을 사랑하고 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이 건강해야 또 하루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발 편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이제 발인규라고 불러주시죠. 발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요새 고민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남성 중에서 지금 발생률 2위고 전립선 암입니다. 비뇨기과 박재영입니다. 저게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안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서 정관을 클립으로 잡고 촬영합니다. 왜 제가 아프죠? 촬영 끝나고 손 잡고 같이 하시죠. 네. 창피해요. 병을 키우는 게 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세요? 100마디 말보다 스텝 좀 봐요. 야, 저 어려운 건데? JYP! 이니셜로 JYP. JYP! 의대 교수 중에 JYP를 추구하고 있습니다.